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뻔한 얘기가 아니고 쉽게 들을 수 없는 실체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많이 다녀보고 오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담은 사주 명략이 아니고 말장난이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하십니다. 또 잘난 척한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욕을 하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보고 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댓글에 합리적인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책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릴 거고요. 병원연애 잘 풀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주팔자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실제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원연애 잘 풀리는 방법만 알고 싶다면 영상 후반부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건너가시고요. 자, 먼저 사주를 보겠습니다. 예, 무술년 갑자월 을해일 정해시 남자분입니다. 해수와 자수 때문에 생각이 많고 주관이 뚜렷하면서 무토와 술토 때문에 삶의 안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관이라서 관의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삶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제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성은 돈이 아닙니다. 재성을 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하건대 사주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재성은 현실적인 목표, 꿈, 삶을 대하는 태도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정제는 삶의 안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관이라는 것은 관의 기준이 높은 겁니다. 정관, 편관, 그리고 무관은 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정관에 이어서 편관에 이어서 무관이라는 것도 관의 또 다른 종류일 뿐이에요. 편의점이나 식당, 제3의 장소에 갔을 때 점원의 태도를 보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은 무관이에요.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무관이 관의 기준이 높다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남자, 배우자, 직장, 명예, 남자에게는 관이라는 것이 자식, 직장, 명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오직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관이 있으니까 공직생활 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관운이 왔으니까 취업이 될 겁니다. 무관이니까 직장이 불안정해요.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남의 사주 봐주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분은 대단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도록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무관인데 오랫도록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주 명리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잖아요. 재성은 돈, 관은 직장, 명예, 남자, 배우자. 인성이 일간을 생겨주니까 신강하다. 제다신약이라서 단명한다. 재성이 강해서 돈이 많은 사주다. 공부를 저렇게 대충하고 사주명리학을 거론한다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공부를 하면서 왜 그렇게 비유를 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인성이 강하고 비경업체가 강한 목일간에게 화기운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이사를 하시고요. 한강 이남에 남쪽으로 직장도 옮기세요. TV에 나온다는 유명한 역술가라는 사람이 짓거린 소리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침대, 머리 방향, 무슨 색상 옷, 무슨 숫자, 베란다에 뭐 갖다 놓으세요? 냉장고에 뭐가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부잣집 현관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싹 다 미친 것들이에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왜 다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구걸하고 있고 잡다한 물건이나 팔아제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욕 아닙니다. 미친 것들한테 미쳤다고 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저런 허접한 말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라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남의 사주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의 무게감을 아셔야 한다고요. 어설픈 지식으로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거면 진중하게 접근하시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시대를 반영한 그런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사주를 보겠습니다. 무술년 갑자월 을해일 정해시. 저분은 삶의 안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이 생각하는 안정이라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으면 본인의 생각대로 결론이 나야만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여 줄 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관사주니까 관의 기준이 높아서 본인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규칙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계묘년 갑인월 기해일 여자분입니다. 관이 많아서 남자가 많고 지장간에도 관이 있어서 숨은 남자가 있고 뭐 그런 허접하고 한심한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관이 많으니까 눈치가 빠르겠죠. 그리고 다관을 살펴보시면요, 매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관이 많은데 바쁘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봉사단체 가서 일이라도 하는 게 다관이에요. 남자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꿈이 크겠죠. 편제가 있으니까요. 살아오면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정제성으로 가죠. 저 여자분 사주의 단점은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는 안정의 정의와 방법이 본인의 판단이나 생각대로 흘러갈 때이지만 이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는 다소 불편함과 제약이 있지만 본인이 참고 견디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바쁘게 살아야 하는 다관의 여자분이 큰 꿈을 접고 배우자에게 맞춰주면서 살아왔습니다. 두 분은 부부인데 앞에 분은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장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따라줄 때 안정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이분은 본인이 참고 인내하면서 집안에 소란이 없는 것이 안정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성 대단히 강한 분입니다. 버려야 되겠죠. 저런 남자는 왜 삽니까?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참고로 궁합을 볼 때는 저 사람이 본인의 꿈을 이루고자 또 가족을 위해서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해줄 수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고요. 바람기는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 하고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지 보아야 하고요. 사주팔자에 능력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원진기문이 있어서 안 맞아요. 합이 있어서 잘 맞아요. 조우 찾아가면서 없는 오행이 있어서 잘 맞아요. 충이나 형이 있어서 안 맞아요. 욕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자, 여자분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남편은 의처증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정서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하기에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행사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올해 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에 하시면 되겠네요. 움직일 수 있는 운에. 자, 정제를 추구하는데 너무나 다르죠. 누군가는 본인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서 정제를 해석할 때 그 사람에게 안정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제를 추구하는데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안정이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사주를 볼 때 이런 걸 읽어내셔야 돼요. 이런 걸 읽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한다면 사주는 이미 산으로 간 겁니다. 63세 신유대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힘든 이유는 여자라서 그래요. 단순하게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어떻다라고 해석한다면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이미 음이잖아요. 음한테 음기운이 들어가면 그게 좋겠습니까? 여자분들한테 유대운이나 신대운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분들한테 오대운과 인대운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르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돈을 못 벌고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에 준하는 결핍이 생겨납니다. 남자분들 중에 오화대운에서 밑바닥 구경하는 분들 많고요. 여자분들 중에 유대운에서 밑바닥 구경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원리는 사주 명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병원년의 오화를 남녀의 구분도 없이 좋다 나쁘다, 무슨 띠가 병원년에 어떻다, 무슨 일간이 병원년에 어떻다, 12월 운세가 어떻고 저런 소리를 한다면 한심한 거예요. 각설하고, 자, 이제 정제의 개념은 아시겠죠? 나아가서 재성이라는 것이 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 꿈, 삶을 대하는 태도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자,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병인년 개사월 개해일 갑인시 여자분입니다.
역시나 강한 정제로 인하여 삶의 안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지심도 많고 연지에 인목이 희생의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삶의 안정이라는 테두리에 본인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집어넣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안정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본인의 삶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신경 쓰면서 또 사화 때문에 상처를 한 번씩 받으면서도 남 걱정하기 바쁜 그런 삶을 살기에 딱 좋은 사주입니다. 정제를 추구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본인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면서 옳든 그르든 본인의 뜻을 관철할 때 안정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본인이 다소 힘들고 제약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참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데서 안정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삶이 마치 본인 삶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본인의 삶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주를 보자마자 저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런 걸 읽어내지 못하고 없는 토기운이나 찾고 있으면 그건 사주 명리학이 아니에요. 자, 병원년 보겠습니다. 예, 병원년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년. 편관성의 병화와 정관성의 오화가 공존을 합니다. 구군이기도 한데요. 2026년 병오년은 우리나라가 배려를 하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현을 한다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오화라는 녀석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오화는 가장 강렬한 태양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면은 그 어떤 인자보다도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2026년 병오년이 을사년보다 더 힘들 거예요. 거리의 공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경매로 쏟아지는 물건도 많아질 겁니다. 제가 고위공직자들 기업하는 분들 만나면요, 그분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금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코인도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는 분들도 넘쳐납니다. 주변에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주가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니까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하이닉스 3,800원 할 때예요. 하이닉스 3,800원 할 때,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그런 주식들 추천을 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제가 추천을 했던 분들은 그 돈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이나 코인을 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주 구성이나 흐르는 운을 보고 답변은 드리지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주팔자에 식신이 있다고 요식업 창업을 하고 사주팔자에 인성이나 토가 있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2026년 병오년에 반드시 물려요. 그 뒷감당은 참혹할 겁니다.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는데요. 남자라면 병오년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여자분들은 준비된 것으로 움직이고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접근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오화를 제대로 쓰고자 한다면 오화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인목을 쓰셔야 하고요. 인목이라는 것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일간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더 있어 보이고 가치를 인정받는데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더울 때는 그 더위를 식혀줄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렬한 태양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차가움이나 어두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무신년이 지나면서 남들 일할 때 여행 다니고 자신이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이 일을 해서 자산을 불려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많거나 토기운이 많은 분들이라면 건강이나 뷰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사주팔자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많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마시고 가장 차갑고 어두운 면을 공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 유통기한 한 달, 두 달 남은 음료부터 기저귀, 생활용품을 헐값에 가져와서 시중가보다 할인해서 파는 분들 많으신데요.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진짜 담아요, 돈을 쓸어 담아요, 진짜로. 누군가의 아픔이나 슬픔, 희망 꺾임이 누군가에게는 이렇듯 돈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